대한민국 보수 정치는 이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근간을 다진 주역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했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찬란한 업적의 크기만큼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몰락의 깊이 또한 깊고 어두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권의 역사는 왜 위대한 성공과 참혹한 비극이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첫 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한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 미국 정계와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은 인물. 그는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 조약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을 감행하며 집권 연장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1960년 3월 15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419혁명의 거대한 불길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선택했고 쫓기듯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건국의 영웅은 그렇게 조국에서 버림받은 채 차가운 이국 땅에서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제력이 결여되었을 때 영웅이 어떻게 독재자로 추락하는지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 비극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한마디는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닫고 포항제철을 세우며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석유 파동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 체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의 뿌리는 모두 이 시절에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가 깊어질수록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목마름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1972년 헌정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권력은 집중되었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은 잔혹해졌습니다. 긴급 조치가 남발되었고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시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위험한 확신에 빠져들었습니다. 권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이었습니다. 독재의 사슬을 끊기 위한 부마항쟁의 열기가 뜨겁던 그해 가을,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신뢰하던 신복, 재규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18년 장기 집권의 종말은 절대 권력의 자제력 상실이 가져온 가장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다시 군화 구두를 신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들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물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은 당군 일의 최고의 호황이라 불릴 만큼 저물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누렸고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역시 북방 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며 외교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피로 얼룩진 권력의 정당성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 바로기라는 이름 아래 두 전직 대통령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로의 손을 잡고 재판을 기다리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모습.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 권력이 치러야 했던 가장 혹독하고 부끄러운 대가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억압한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현대사의 산 교육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도 보수의 잔혹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CEO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해냈고 G20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실용주의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잔인한 사법 심판이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그는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는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어려운 과제를 완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자제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왔고 국민들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결국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 이후 그녀 역시 올린 머리를 풀고 수의를 입은 채 감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보수 정권 대통령들이 걸어갔던 공과 과 그리고 몰락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분명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이 나라를 지켜낸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성과를 정파적인 이유로 모두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권력의 비대화 앞과 주변의 관리 앞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제력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곧 국가라는 오만, 정권만 잡으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이 결국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